동두천24 진행을 맡은 김현호, 김진경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동두천시 꿈나무 정보도서관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꿈나무 정보도서관에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전집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집대출 서비스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전집 대출 서비스는 영유아, 아동 포함 2인 이상 가족 회원이라면 누구나 관심 분야에 맞는 전집 일지를 30일 동안 빌릴 수 있는 서비스로 인기 전집, 수학 도둑 등 1층과 2층 자료실에 있는 500질의 전집과 지하 소고에 있는 모든 전집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전집을 담아갈 수 있는 별도 에코백도 함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회원들은 독서 관련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흥미에 맞는 다양한 전집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할 수 있게 되겠군요. 네, 더 궁금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31-860-328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증상 시 생계 걱정이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던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인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 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동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동두천시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3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기간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를 기다리는데 한 2, 3일 정도 기다려야 하게 되는데 생계 부담을 참 많이 느끼게 되겠죠.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이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동두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일자리 센터팀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됩니다. 네,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올해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오는 4월 7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7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개별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 제출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동천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열람해 보시고 의견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생현동 행복마을 관리소 개소 소식입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라고 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의 마을 관리소인데요.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을 내 순찰 활동, 아동안심 등하교 지원,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택배 보관 등의 생활 편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현동 주민이면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건 아니고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밀집된
동두천의 원도심 지역인 생년이동의 10통에서 12통, 중앙동의 10통과 11통, 14통과 15통 주민들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마을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우리 마을에 꼭 이런 행복마을 관리소가 있으면 좋겠네요. 마을 관리소가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시민이라면 이 내용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GTX C 노선의 종점역이 경기 동두천역으로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정거장이 원래 수원역부터 덕정역까지 총 10곳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주 덕정역 일대 주민과 정치권에서 차고지 설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동두천 주민들의 GTX-C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동두천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두천은 물론이고 연천, 포천 북부 지역, 강원, 철원 주민들의 교통권이 확보되겠는데요. 동두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동천시는 노선 연장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발빠르게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해 10월 대한교통학회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연구회 등 관계부처의 고위 공직자는 물론 실무진을 찾아가 노선 연장을 위해 읍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겠군요. 기대감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제 마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마을분이 제보를 해주셨다고 하던데요. 네, 마을분의 제보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암교 위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악취까지 발생하여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마을 주민의 민원으로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통은 없어져서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옮겨진 곳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맞은편 다리 주변에 있는 공터인데요.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음식물 쓰레기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스티로폼을 비롯하여 각종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높이가 커서 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차를 싣고 와 버리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하천 아래를 보면 갖다 버린 스티로폼 쓰레기가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턱걸이 마을 방송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재를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방송하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광암탑동 주민위원회 회원들이 너나들이 꽃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밭갈이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0일 금화규, 관상용 양귀비, 홍화 이렇게 3가지 꽃씨를 준비해서 파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의 위치는 삼원식당 바로 뒤편입니다. 주민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관심 있는 주민분은 4월 10일 이 장소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터에 예쁜 꽃이 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서 우리 마을이 꽃마을이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보는 소식, 득보소 24는 턱걸이 마을과 동두천의 유익한 소식을 주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득보소 24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턱걸이 주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